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먼저 노회찬 의원님, 떡값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걸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나 의원님 같은 경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황교안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집행을 당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떡값 검사들의 금품 수령 사실을 다 부인했고, 그리고 수수한 사실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거의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검찰이 녹취록 외에 다른 수사 결과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시에 2005년 12월 중순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당시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로 총괄 지휘했던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하더라도 이 공소시효를 갖다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아서 1회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해도 지급했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수사하기도 전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실한 편파적인 수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불법 취득한 불법 도청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예. 사재단이나 김용철 변호사의 책들에 보면 어쨌든 지금 황교안 후보자도 떡값 검사의 대상자다, 리스트 안에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회찬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떡값 검사의 리스트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살펴본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 녹취록이 작성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들은 이 직위로 봐서 당시에는 황교안 검사는 이제 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거명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거기에 보면은 주니어 검사라거나 이런 부분도 좀 줘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만은 그 주니어 검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실명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처리 결과나 혹은 소위 삼성의 성매매 사건 이런 것들을 처리한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사상 최대의 정경, 검언, 거대 비리 사건입니다.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도청한 사람과 또 이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일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도 이런 사건 등의 처리 방식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분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대상자로서 적폐를 해소할 총리의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영현 변호사님, 어쨌든 의뢰인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자와 관련해서 그 대상자가 천신일 회장 아닙니까? 지금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사면. 네. 사면건과 관련한 자문에 있어서 그 대상 의뢰인이 천신일 회장 아닙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사건을 알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네. 천신일 회장이 이 사면건 외에 태평양 관련해서 민사와 관련한 어떤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예. 송광수 증인, 예.
지금 써져 있는 것에 7월 10일자에 성함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7월 10일자 판단을 한 것, 그러니까 수통의 정밀검사에는 사실은 송광수 증인은 전혀 무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검사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통보가, 그렇죠. 결과가 저한테 옵니다. 예. 오면은 저는 단지 그거를 온 결과를 기록하신 기록하고 당사자 사인하고. 일 뿐인 거죠. 네, 그게 예, 그래서 실제 조사하신 분이거나 진료하신 분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전혀 없죠. 예, 명확하게 네. 확인하고요. 원래 피부과 전공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시죠? 소아과입니다. 예. 그러면은 강동영 의사 선생님 혹시 피부과 전공이십니까? 그냥 나옵니다. 예, 피부과 전공입니다. 피부과 전공이세요? 예. 지금 전담의사 몇 년 차이십니까?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 예. 그러면 그동안 답 맞은 환자를 징병검사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제 외에 뭐 사급이라도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면제자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죠. 예. 답 맞은 환자가 예를 들면 면제 정도의 수준이 된다 손 치더라도 징병검사 장에 그 당시에 발진이 항상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죠. 답 맞은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네. 그렇죠? 뭐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장에서 발진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징병검사 과장님, 김용학 과장님.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980년도에요. 이 진료 기록,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발진이 안 되면 본인이 가지고 온 3개월치 의무 기록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텐데, 이때 개인 병원의 진료 기록도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대학병원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만 인정합니까? 당시에는 개인 병원은 인정이 안 됩니다. 네. 대학병원이나 국가병원이나 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인 경우만 인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